2022년 3월 9일 한국뉴스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총 34만 2,44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에 비해 14만 명 늘었고, 지난 2020년 1월 국내에 코로나가 최초 발생한 이후 최다 규모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34만 2,388명, 해외 유입 사례는 58명이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21만 2,118명이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코로나 확진 격리자에 대한 부실 관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온라인상에서 조롱 댓글을 남겨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비밀선거, 직접선거는 지켜야 한다. 선관위 징계 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한 장 올라왔다. 논란은 소속 직장이 공무원으로 표기된 네티즌인 A씨가 댓글을 달며 시작됐다. A씨는 해당 글에 징계 같은 소리 하네라며 휴직 중인데 아무렇지 않게 복귀할 것이라고 댓글을 적었다. 이어 어쩌라고 꼬우면 선관위 시험 쳐서 들어와라. 너흰 성적 안 돼서 못 들어온다라며 어차피 석 달 짓다가 조용해질 거 다 안다. 짓기만 하고 변하는 건 없다. 개가 짖어봐라. 인간님이 듣냐? 등의 댓글을 남기며 조롱했다. 또 투표용지 5장씩 줘야지. 잠잠해지면 복귀할 거다. 민원 열심히 넣어라. 지난번에도 부정투표라고 왈왈 짓던데 변한 건 없죠. 등의 댓글을 남겼다. 블라인드는 소속 직장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으며 글 작성 시 소속된 직장이 표시된다. 따라서 A씨가 공무원인 것은 확인이 되지만 선관위 소속인지의 여부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A씨가 남긴 조롱 댓글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져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선거철이 아닌 시기에는 일이 별로 없는 선관위 공무원들이 가장 바쁜 때가 선거철이다. 이 때문에 일부 여성들이 선거만 앞두면 육아휴직을 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관련자는 선거철 휴직을 안 쓰면 바보라는 말을 들을 정도다라고 실태를 꼬집었다. 한편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8일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심기 일전에 모든 유권자가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했고 투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일반 유권자는 오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 확진 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5일 경기 수원시에서 진행된 코로나 확진 격리자 사전투표 때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있는 봉투가 유권자에게 전달된 사실이 8일 추가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드러난 사례를 포함하면 최소 14건 이상 유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논란 사흘 만에 고개를 숙였다. 경기도 선관위에 따르면 5일 오후 7시경 수원시 메탄 1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확진 격리자 사전투표에 참석한 유권자 2명에게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담긴 봉투가 전달됐다. 규정상 확진 격리자는 신분 확인 후 투표용지 한 장과 임시기표소 봉투 한 장을 받아 임시기표소에서 기표를 하고 빈 봉투에 넣어 전달해야 한다. 그런데 임시기표소 봉투가 빈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다. 유권자들이 이 사실을 알리자 투표소 측은 투표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잘못 전달했다고 설명한 뒤 봉투에 들어있던 투표지를 회수하고 남은 투표를 진행하도록 했다. 당시 현장에는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참관인 등이 있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사무원이 완료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착각하고 투표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유권자 2명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제167조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자신이 투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데 봉투에서 발견된 투표지는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모두 유효표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확진 격리자 사전투표를 둘러싸고 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 사과했다.
노 위원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투표에 참여해 주신 유권자들께 감사드리며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유권자와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께 거듭 죄송하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제기된 거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선관위 내부에서 확진 격리자 투표용지를 투표 사무원이 대리 투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나왔음에도 묵살한 이유 등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하지 않았다.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군이 NLL을 침범한 것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후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9시 30분쯤 서해 백령도 동쪽 방향 10km 인근 해상에서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길이 10m가량 철제 선박 한 척을 예인의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선박을 쫓아 내려온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했다. 이에 해군 참수리 고속정이 40mm 함포 3발로 경고 사격을 가했다. NLL 이남 1km 지점까지 내려왔던 북한 경비정은 해군 경고 사격 이후 항로를 북쪽으로 틀어 돌아갔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북한 경비정이 NLL 남쪽 해역에 머문 시간은 7분가량이었다. 북한 경비정은 군함의 일종으로 남북의 민간 어선이나 상선, 어업지도선 등과는 구분된다.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합참은 북한에 항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시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했고 대북통지문도 2차례 보냈다고 했다. 해군이 북한 경비정을 향해 퇴각하라는 경고통신을 하자 북한군은 돌려보내라. 어선이다. 거부하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귀측에 있고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위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 당시 북측의 해안포 일부가 개방된 정황도 포착됐다고 한다. 이런 탓에 NLL 해역 긴장이 한때 높아졌고 합참은 교전 등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했다. 월남한 철제 선박은 해군이 나포해 백령도 인근으로 예인했다. 관련 당국이 합동 신문을 진행 중이다. 이 배엔 군복을 입은 6명, 사복 차림 1명이 탑승했으나 무장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들의 신분에 대해선 북한 군인인지 일반 주민인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해당 선박은 군함은 아니며 어선 또는 수송선으로 보인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이들은 당국의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이동하다가 항로를 잘못 설정해 월남하게 됐다며 귀순 의사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들이 귀순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절차에 따라 북한으로 송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월남 경위가 석연찮은 데다 신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부 안팎에서 귀순 의사가 없다 송환 언급이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대선에 임박해 탄도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의도를 알 수 없는 NLL 침범 사건을 자초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우발적인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삿짐 표류 같은 사유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월남 선박엔 이삿짐은 전혀 실려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9년에도 북한 선원 2명이 어선을 타고 동해 NLL을 넘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진정성이 없다며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한 적이 있다. 당시 이 선원들은 동료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흉악범은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추방한다고 했다. 귀순한 북한 주민을 강제 북한으로 송환한 첫 사례였다. 당시 북한 선원 2명은 동료 살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신과 흉기는 모두 바다에 버렸다고 밝혔다. 당시 범죄 전문가들은 범행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백만으로 추방을 결정한 것은 비상식적이라고도 했다. 또 정부는 북한 선원들이 타고 온 선박에 대한 혈흔 감식 같은 정밀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나타나 논란이 됐다. 오히려 증거 인멸이 될 수 있는 소독 작업까지 한 뒤 북한의 어선을 넘겼다는 것이다. 합참은 8일 납포한 북한 선박과 관련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박 소독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탑승자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도 실시했다고 한다. 합참은 탑승자들의 범죄 혐의도 조사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했다. 또 탑승 인원들의 귀순 의사와 북송 방침에 대해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 중이므로 결코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올해에만 탄도 순항미사일을 9회 발사했다. 북한은 또 해안포 포문을 폐쇄한다는 합의 내용을 어기고 지난해부터 계속 포문을 개방하고 있다. 이날 NLL 침범 때도 북한은 포문을 개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앞장서서 폐기하고 있는 격이라고 했다. 미국 플로리다주가 건강한 어린이에게는 코로나 백신을 맞히지 말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 권고는 앞서 발표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지침과 상충한다. CNN 방송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의 조지프 레더포 의무총감은 7일 플로리다주 보건부가 이런 권고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히지 말라고 촉구하는 별도의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더포 의무총감은 어린이들의 코로나 감염률이 성인보다 낮으며 백신의 코로나 바이러스 보호가 제한적이고 빠르게 약화된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했다. 그러나 미국 CDC는 지난해 11월 5에서 11세 어린이를 상대로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이 승인된 뒤 접종을 권고했다. 레더포 주 의무총감은 취임 이후 백신이나 마스크, 다른 방역 조치와 관련해 과학계의 합의와 동떨어진 의견을 여러 번 기고하고 동물용 구충제인 이버맥틴,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 입증되지 않은 처방을 코로나 치료법으로 권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청무회에선 코로나 백신 접종에 관한 입장 밝히기를 거부하고 백신 효능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플로리다의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 코로나 백신은 10대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라며 정치인들이 음모론을 퍼뜨리고 백신 접종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안하다고 밝혔다. 중국은 물론 일본도 한국의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의 주요 언론은 9일 한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다고 보도하며 선거 결과가 냉랭한 한일 관계를 개선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NHK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첨예한 선거전을 펼쳤다고 전했다. NHK는 이재명 후보가 일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발언한 데 비해 윤석열 후보는 반일 선동만으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NHK는 대일 관계에서 두 주요 후보의 발언의 온도차가 상당하며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가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도통신도 이번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 세력이 대격전을 벌이고 있다며 선거 결과가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계속 악화된 한일 관계의 행방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여야 후보가 막판까지 초방빅 승부를 펼치고 있다고 보도한 뒤 20세와 30세 사이의 청년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며 이들이 향후 5년 한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